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은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자신을 싫어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평가받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평가받고, 직장에서는 성과로 평가받으며, 사회에서는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지위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인간의 가치는 성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성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인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자존감의 6기둥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책입니다. 저자 너세니얼 브랜드는 현대 심리학에서 자존감 연구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오랜 연구를 통해 자존감이 인간 삶의 중심축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자존감은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타인의 인정에서 찾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인정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으며 기대했던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존감이 외부 평가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존감을 만드는 6개의 기둥을 제시합니다. 의식적으로 살아가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자기 책임감 갖기, 자기 주장하기, 목적 있게 살아가기,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기입니다. 이 6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자존감을 실제로 형성하는 행동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6기둥을 하나씩 살펴보며 건강한 자존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의 출발점은 자존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자신감은 특정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운동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자존감은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나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나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믿음이 자존감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해합니다. 성과를 내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합니다. 외부에서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내면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자신감은 있을 수 있지만 자존감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성공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자신 전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수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다시 도전할 힘을 얻습니다. 저자는 자존감이 인간 삶의 핵심 자산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존감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지,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실패 가능성을 과장해서 생각하고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됩니다. 결국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또한 자존감은 인간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타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숨기거나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진심을 표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반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모두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타인의 가치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안정된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저자는 자존감을 사치품이 아니라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심리적 토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토대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실천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6기둥 가운데 첫 번째는 의식적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모든 기둥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떤 변화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자각하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불편한 사실까지도 외면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을 회피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변명하고 문제를 직면하기 두려워서 미루며 자신의 약점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데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무시하고 불편한 사실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국 더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갈등의 원인을 살피지 않고 상대방만 탓한다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저자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더라도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는 것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현실을 왜곡하거나 회피하게 됩니다. 의식적인 삶은 배움과도 연결됩니다.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배우며 변화하려는 자세가 인간을 발전시킵니다. 저자는 인간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를 더욱 의식적인 삶으로 이끕니다. 첫 번째 기둥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 위에서 나머지 5개의 기둥이 세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 기둥이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이라면 두 번째 기둥은 그 현실 속에 존재하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저자는 자기 수용이 자존감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일은 어려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현재 상태에 만족하며 발전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가 말하는 자기 수용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수용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물론이고 약점과 실수까지도 부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단점을 숨기려고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면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명하고 합리화하며 때로는 현실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자존감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합니다. 자기 수용은 자신과 싸우는 것을 멈추는 일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성격적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을 성장의 과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기 수용은 포기가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저자는 감정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감정을 억누를수록 문제는 더 커집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건강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수용은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완벽주의자는 실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작은 실패도 자신 전체에 대한 부정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을 인정하면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려는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두 번째 기둥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자기 책임감입니다. 저자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로 책임지는 태도를 꼽습니다. 여기서 책임감은 모든 문제를 혼자 떠안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인생에는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경제 상황도, 타인의 행동도, 예상치 못한 사건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중요한 것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항상 외부에서 찾습니다. 실패하면 환경을 탓하고 인간관계가 어려우면 상대방만 비난합니다. 물론 외부 요인이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순간 자신의 힘도 함께 포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책임감 있는 사람은 자신이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다음 선택을 수정합니다. 이런 태도는 점점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저자는 자유와 책임이 함께 간다고 설명합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순간적으로는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력감을 키우게 됩니다. 책임감은 자기 효능감과도 연결됩니다. 자신의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고 믿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반면 모든 결과가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또한 책임감은 자존감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자신이 삶의 주체라고 느낄 때 인간은 스스로를 더욱 존중하게 됩니다.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내면의 힘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결국 책임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능력의 표현입니다. 저자는 이것이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네 번째 기둥은 자기 주장하기입니다. 저자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할까 두렵고 비판받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수록 자신의 존재감은 점점 약해집니다. 저자는 자기 주장이 공격성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공격성은 타인을 지배하려는 태도입니다. 반면 자기 주장은 자신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타인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되 상대방의 권리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자기 주장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자기 주장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종종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며 거절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자존감도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존중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주장은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작은 의견을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의 주체로 살아갑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따라 선택합니다. 저자는 이것이 건강한 자존감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5번째 기둥으로 목적 있게 살아가기를 제시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하루를 버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삶에는 방향이 필요하며 그 방향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가능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마치 목적지 없이 바다를 떠도는 배와 같습니다. 열심히 움직이고는 있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더 큰 목표를 향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목표와 목적이 자존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작은 성취가 쌓일수록 자신에 대한 신뢰도 함께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의 크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목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목표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정직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삶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목적이 외부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성공이나 타인의 기대를 자신의 목표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목표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왜 그 일을 하는지 이해할 때 인간은 더 큰 동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목적 있는 삶은 자존감을 성장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하루하루의 행동이 의미를 갖게 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도 커집니다. 반대로 목적 없이 살아가면 외부 환경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저자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에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5번째 기둥의 핵심입니다. 6번째이자 마지막 기둥은 성실하게 살아가기입니다. 저자는 이 기둥을 통해 자존감의 완성 단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실함은 단순히 부지런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는 가치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옳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직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약속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쉽게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불일치가 반복될수록 자기 신뢰가 약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자존감은 타인의 평가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세운 기준을 반복적으로 어길 때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이 일치할 때 자기 신뢰는 강해집니다.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며 자신의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저자는 성실함을 도덕적 강요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실함은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행동을 일치시키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내적 통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속 생각과 실제 행동이 연결될 때 인간은 더욱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성실함은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누구나 원칙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에서도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성실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원칙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자도 이를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자신의 가치로 돌아오는 태도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6개의 기둥이 하나의 체계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삶.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존감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저자는 자존감을 감정이 아니라 실천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을 통해 형성됩니다. 6기둥은 서로를 지탱하며 하나의 강한 토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인간은 더욱 자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존감의 6기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이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읽히는 이유는 자존감을 막연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원칙으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자는 바로 그 부분에 답을 제시합니다. 자존감은 누군가의 칭찬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성공만으로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와 자신을 받아들이는 용기, 자신의 삶에 책임지는 자세,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행동, 목적 있는 삶, 그리고 성실한 실천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특히 이 책이 강조하는 점은 자존감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진 다음에 자존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가진 상태에서도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비교를 요구합니다. 더 뛰어난 사람과 비교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자는 진정한 자존감은 비교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존감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자존감을 만듭니다. 자신에게 정직한 행동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자신을 믿기 어렵다면 6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내면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존감의 6기둥은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더욱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앞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책으로 세상을 읽는 공간, 유튜브 도서관이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